임달의 공주시장 출마 예정자가 공주시를 스쳐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부자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2차 핵심 아젠다를 발표했다. 임 후보는 5일 공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시민이 1천만 관광객을 사로잡는 기적 공주갈까?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이를 삼지 공주고 고 선언으로 명명했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제1호 세일즈 시장으로 규정하며 백제의 별빛이 흐르는 미린의 은하수의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회견에서 충청신문 정영순 국장은 질문을 통해 지방의회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채용 규정상 외부위원은 민간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내부위원 몫으로 참여했어야 정상입니다라고 따져 물었다. 좀 공주 의혹사 그 얘기는 질문 하려고 했는데 먼저 밝혀주시니까 질문 안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번에 과거의 발자취를 털고 가면서 솔직하게 한 거에 대해서 기사도 썼지만 사실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가지 더 털고 갈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공약에 관계없는 다른 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법령이기 때문에 좀 읽었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 시청, 도청 등 소수 공무원 관계는 2009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명예의 조서나 체육 면접위원 구성에서는 명확한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 전문가, 가로 열고 민간위원 가로 닫고의 띄우고 다시 말씀드린 정원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을 외부 의원으로 위촉했다면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3단계로 정의드리면 핵심, 외부 의원의 정의는 민간입니다. 지방 임기직 공무원 채용시키려 하는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규정에서 말하는 외부의 핵심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제13조 규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격을 대학 교수, 연구원, 민간 관련 분야 종사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타 지자체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긴 하나 이는 내부위원 자리를 채우기 곤란할 때 쓰는 것이지 민간 전문가 몫을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지방의 공무원은 신분상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 몫인 외부위원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 같은 지자체의 범위, 법적에서 설령 공무원 간 교차 면접이 허용되는 상황이 하더라도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지자체를 봅니다. 먼저 뒤가 있어서 좀 생각하고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은 잡으시겠지만 저 의장님 비서 여직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알아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대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도 물어봤더니 스스로 그만둔다는 말도 나오고 또 누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의장님이 자꾸 눈치를 줘가지고 다시 갑질, 부의장 갑질을 해서 딴 데로 가게 됐다. 그래서 뭐 어디로 발령나고 어디로 발령나고 휴직을 하면서요. 휴직. 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털고 가시죠, 시원하게. 이거는 질문 감사한데요. 이거는 털을 것도 없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갑질을 한 것도 없고 또한 제가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요. 본인이 용기에 따라 해서 그러면 여기 우리 사무국에 얼마나 있었냐 그랬더니 그건 20년 가까이 있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왜 나가라고 하시냐 좀 더 도와주시지 그랬더니 더 있을 수는 없고 나이도 먹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좀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라고 하길래 그러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그렇게 하셔라 라고 해서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이 그럼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 행정지원과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쪽을 만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본인이 거기는 안 간다, 여기는 간다,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그만둔 거지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 그만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이 완전될 수도 있으니까 예. 거기까지 해명 말씀 듣기로 하고 자 그러면 새로운 직원을 뽑았잖아. 예. 그러면 여기가 심의위원들이 참여하죠. 예. 심의위원이 5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 참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화원장에는 4명이 전부 다 부자격자로 나왔어요. 부자격자로. 왜? 거기에는 의회에 있던 그 박모 직원이 했는데 그 직원이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는가 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법령을 확인을 했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직원을 뽑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기자분들도 확인을 다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도 이상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절차를 잘 밟았습니다. 충청TV 김영록 대표는 질문을 통해 공주시 인구 10만 붕괴 대부분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바람연금, 햇빛자동수당으로 인구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공주시도 큰 틀에서 신안군에 버금갈 만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네, 오늘 2차 기자회견인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이 공약이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때보다 아주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주 인구가 10만이 무너졌는데 이 인구 소멸 이 문제는 각 지자체에 아주 큰 골머리에 지금 이게. 네. 그래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전남의 신안군 거기는 햇빛 연금 그리고 바람 연금 그리고 햇빛 애들 지원해주는 그 정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가구당 받는 금액을 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1년에 한 7, 800을 받아요. 그리고 좀 적게 받는데 그런 데가 한 3, 400을 받고 그 정도 돈이면 이 가구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공주는 뭐 인구 뭐 가는 거 보면 공주 뭐 이 주소받기 운동 뭐 되지도 않은 이 기업 유치 맨 그런 거만 하고 이 획기적인 큰 틀에서 좀 공주 이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부탁 좀 할게요. 우리 공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우리 인구 소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하는 아젠다 공약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아젠다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젠다 발표하는 거에 발표하는 시기에 우리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것들, 관광객들의 유입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우리 공주에 소비를 하는 소비를 해서 우리 경제 발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가 당연히 공주로 이사오고 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아이도 낳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은 정말 해답이 일본이 딱 해답으로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정확한 해답이 없고 이런 정책도 해봐야 되고 저런 정책도 해봐야 될 때 인구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들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할 것이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신안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정책이죠. 제가 신안군이 먼저 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영농용 태양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영농용 태양광은 뭐냐면요. 우리 시골에 태양광,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사를 지을 때 콩을 100평에다가 콩을 심으면 100kg가 수확이 됩니다. 그럼 100kg를 팔면은요, 45만 원, 키로에 4,500원에 판매가 하거든요. 그럼 100kg면 45만 원입니다. 그럼 300평이면은 90만 원에
135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그것도 1년에 135만 원을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농사는 지으면서 물론 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좀 줄어들긴 하죠. 영농형 태양광을 얹었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100kW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땅이 300평이 땅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300평 안에 100kW의 태양광 수익을 하면 100kW에 한 달 수익이 23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1년 수익으로 따져보면 한 2,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농사 지는데 어르신들 부부가 230만 원 수익으로 충분히 먹고도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태양광 사업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동네에 태양광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 폐기물이다, 환경오염이다,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막고 있어요. 근데 조금 눈을 빨리 뜬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동네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 동네에 태양광, 영농 태양광을 넣어서 태양광 발전을 일으켜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거기 나온 수익을 우리 마을의 일정 부분에 예를 들어 5%는 5% 정해서 그 5%를 마을의 기금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 예산도 세워지고 본인의 그냥 연금 받듯이 받기 때문에 본인의 삶도 유택해지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옆 동네들이 소문을 듣고 안 하겠습니까? 전부 할 것입니다. 대신에 그러면 성전선로가 지금 없지 않냐, 선로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이 또 공주 사람이 아닌 외지 사업자들이 많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우선권으로 시골에 영농형 태양광을 우선권을 주면 된다고 그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골에 시범적으로 한 마을을 영농형 태양광을 넣어서 다른 동네에 다 보급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연금 받듯이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TV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도 우리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주로 이사 올 거고 인구가 유입이 될 거고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시에는 재정자립도가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도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이 시에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으로 우리 공주시에 필요 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땅들. 그 땅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시설을 할 수가 있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동묘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파악을 해서 그 공동묘지에다가 태양광을 다 올려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거기 있는 공동묘지는 우리 시유지 한쪽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공동묘지를 옮기는 겁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수익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세수가 약한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익 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 김은지 팀장은 재민천 활성화 대책을 밝혀달라. 공주문화관광재단을 공주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전면 개편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달라. AI 장비와 스마트팜 기술 지원을 말해달라. 농사는 농민이 짓고 판매는 시장이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저는 오늘 발표 내용으로 크게 4가지 질문 드릴게요. 재민천 문화재단 개편 그리고 AI 스마트 농업 시장 세일즈 시스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민천을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즐거운 도시를 스토리 라인 벨트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재민천은 행사 때만
붐비고 평소엔 조용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설화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미천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원도심 상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주민과의 수익 공유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재미천 일대는 주차 교통 보행 동선이 늘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을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첫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보급형 AI 장비 관련해서 스마트폰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고령 농가가 실제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급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들 구체적 방식이 있는지 질문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세일즈 구성을 제시하셨는데 기존 유통 조직과 충돌 없이 지속 가능한 판로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시장 세일즈 구성 제시하셨는데요. 시장이 세일즈 직접 발로 팔겠다. 공주방, 공주딸기, 홈쇼핑 말씀하셨잖아요. 기존 유통 조직과 충돌 없이 지속 가능한 판로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천 프로젝트를 말씀을 우선 해보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천의 행사가 많이 여러 명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할 때 그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인숙을 잘 지금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여인숙에 묵으면서 거기서 군밤도 먹고 수박도 먹고 한다고 했는데 그 여인숙 숙박시설을 잘 만들면 어쨌든 거기에 숙박을 하는 인원이 좀 많아질 거고 거기에는 인원이 그냥 바깥에 재민천 바로 앞에니까 슬리퍼 신고 재민천을 걸으면서 움직이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볼거리, 먹거리, 이야기거리들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서 그 재민천을 걷고 사람들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기는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만들면 재민천이 좀 이렇게 북적북적한 사람 사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봉산성에 가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관광객들이 우리 재민천으로 연결해서 공주고등학교 끝까지 올라가는 그 라인까지 지금 다 깊숙이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재밌는 먹거리,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안 되다 보니까 봉산성에서만 구경하고 그 앞에서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민천에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봉산성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를 공주를 전체를 다 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주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항상 백제문화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구마보험을 많이 지금 이용을 해야 되는데 구마보험은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거는 우리 공설운동장의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마보험은 아니더라도 구마보험보다 더 편리한 그런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을 좀 만들어서 주차는 공설운동장에다 주차를 하고 또 공설운동장에서 시간대별로 많은 횟수로 재민천이나 봉산성으로 차량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내에 주차할 필요도 없고 한적하게 구경을 할 수 있지 않나, 주차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우리 공주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전면 개편하는데 현재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역사, 문화 이런 것들만 지금 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이라든지 상업, 기업 이런 것들 또 농산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킨다고 했는데요. 산업진흥재단에서 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그쪽에 위탁을 줘서 아까 여인수 말씀드렸는데 여인수 같은 부분도
그쪽에 의탁을 관리도 할 수가 있고, 그럼 거기 이제 경제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그런 조직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농업에 농산품을 판매를 하고, 또 상업에 아니면 공산품에 이런 것도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AI 장비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르신들이 AI로 스마트팜 농사를 짓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그거로 인해서 청년들, 지금 우리 공주에도 이인면에 스마트팜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정학면에 스마트팜을 또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을 만들게 되면 지금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공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내 자녀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 AI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장비 스마트팜은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세일즈맨이 돼서 판매를 완판을 하겠다라는 공약은 말 그대로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오랫동안 사업을 해봤고 또 영업도 오랫동안 해봤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백화점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백화점의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 공주의 농산품의 우수성을 좀 알려서 시민들께, 대한민국 시민들께 판매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직접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농업농촌에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 후보는 별도 발언을 통해 경쟁자인 김정섭 후보의 공주학사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후보는 최근 김 후보 측 책자에 언급된 공주학사 내용은 기숙사, 서울사무소, 특산품 매장, 비즈니스 센터 등을 합친 잡탕밥 형태라고 지적하며 이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제가 구상하는 공주학사는 오직 우리 아이들에게만 제공되는 순수한 기숙사라며 1단계로 학교 근처 빌라를 임대해 즉시 운영한다고 말했다. 2단계로 주요 대학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전용 학사를 건립하는 등 올해 하반기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차별성을 부각했다. 출마 기자회견 때 제가 공주학사 관련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그 내용이 공주 시민 여러분들과 특히 또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관심과 동료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김정섭 출마자께서 출판기념회에 배포된 책자에서 공주학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외부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의 공주학사를 개설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주시가 운영할 서울학사는 공주 출신과 공주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과 청년들로 지속 가능한 사업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기숙사, 그리고 공주시의 서울사무소, 공주의 로컬푸드와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과 음식점, 공주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서울 비즈니스 거점, 공주의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서울센터 등을 복합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하려고 만든 학사입니까? 서울로 대학을 가면 숙식이 해결되는 그런 학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주 복합 서울 사무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출마기자회견에서 공주학사를 발표하니까 부랴부랴 이 공주학사를 책자에 삽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로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공주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약을 좀 따라하면 좋을 텐데, 조금 공주학사와는 조금 멀게
좀 따라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부를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사에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또 로컬푸드를 만들고 서울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또 비농기촌도 비농기촌 하실 분들이 회의를 하고 이거는 공주 학사가 아니라 이거는 복합센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규모를 지으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또한 예산도 많이 소관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공주학사는 2026년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서울로 가는 학생들부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장소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 원룸을 통째로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가 통째로 임대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사 들어와서 살게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그 비용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고 먹고 하면 공부에만 전념하면 얼마나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근처에 알아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대주고 또 월세를 50% 지원을 해준다면 2인 1실에 2명의 학생이 월 30만 원, 그러니까 둘이 나누니까 월 15만 원만 내면 우리 임대료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을 서울로 보내고 우리 학생들이 주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서울에 보내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학사에 사감을 두는 겁니다. 사감을 둬서 철저하게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 제가 저번에 추가 기자회견 때 전국 최초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 최초가 아니라 해안에도 학사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알아보니까 학사는 있는데 그 학사가 아니라 공고 기숙사이더라고요. 그게 서울 SH공사에서 서울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놓은 기숙사인데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 거기에는 태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들어가지만 거기에 방도 많지가 않고 또한 많은 학생들을 숙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학사는 공주시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을 전체를 다 숙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학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임 후보는 회견문에서 현재 공주시의 상황을 KTX와 고속도로가 뚫린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유출과 경제 정체로 신음하는 도시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야시장 성공 사례와 일본 카미야마 마을의 IT 기업 유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공주만의 7대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 후보는 집객혁명 체류혁신 경제와 조직 개편 청년 정주 미래 인재와 마케팅 등 5대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집객혁명을 위한 대형 문화시설 유치다. 임 후보는 한국영상자료원 공주분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영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전국의 영화팬과 관광객을 상시 유입시켜 공주를 영상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보관이다. 이와 함께 고 전유성 선생의 신화를 재건할 별을 담은 철가방 프로젝트 코미디를 대한민국 개그 문화의 발원지로 만들고 재민천과 금강을 잇는 야간 미디어 아트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임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호텔이나 료칸이 아닌 한국적 정서를 담은 신개념 숙박 여인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마당 평상 문화와 군밤, 동치미 등 로컬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최대의 RC 무선 조종 테마파크 조성과 백제 자연을 담은 디지털 AI 생태 체험학습관 고만하루 공주집 건립도 공약했다. 행정혁신 방안으로는 기존 공주문화관광재단을 공주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선언했다. 단순 관광 지원을 넘어 농업, 상업, 기업을 융복합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20만 시민이 1천만 관광객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 공주갈까라는 슬로건으로 두 번째 아젠다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를 파는 대한민국 제1호 세일즈 시장 출마자 임다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토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KTX가 서고 4통팔달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공주를 스쳐 지나가는 도시라고 부릅니다. 청년은 떠나고 경제는 정체되고 우리 농촌은 일손이 없어 신음하고 재정자력도 전국 하위권이라는 성적표,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만 퍼먹고 사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공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신선한 재미와 최고의 먹거리를 파는 도시 공주로 한국을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한류였던 백제의 수도입니다. 저는 백제에서 출발한 그 찬란한 별빛이 2026 오늘 우리 공주에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공주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빛나는 별입니다. 우리의 삶과 문화가 모여서 거대한 은하수, 즉 미리네가 되는 도시, 천년을 흐르는 삶의 기억이 별빛되어 머무르는 곳, 이것이 제가 꿈꾸는 미리네의 도시 공주입니다. 어떤 분들은 꿈같은 소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계산하고 검증된 승부수만 던지는 세일즈맨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기적을 보십시오. 침체기를 겪으며 문을 닫을 뻔했던 그곳이 청년몰, 야시장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부활했습니다. 죽어가는 골목에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넘치고 불빛이 켜지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산골 마을 카미야마의 변화를 아십니까? 소멸 위기의 시골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기업의 의성 사무실, 레지던스, 교육, 푸드 허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쿄에 젊은 IT 인재들이 몰려와 아이를 낳고 정착하였습니다. 저는 이 검증된 성공 모델에 우리 공주만이 할 수 있는 7가지 창조 프로젝트를 더해서 전주보다 활기차고 카미야마보다 살기 좋은 공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주갈까 프로젝트를 4대 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집객혁명입니다. 별들이 모여드는 축제와 예술의 미리네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 공주분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처럼 365일 전 세계 명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전용관을 유치해서 공주를 영화 마니아들의 성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주 국제 단편 명은 영화제를 신설하여 영화가 흐르는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첫 번째입니다. 별을 담은 철가방 프로젝트. 고 전유성 선생이 청도군과 협업으로 코미디 신화를 만들었던 철거방 프로젝트를 미리네의 도시 공주에서 재건하겠습니다. 철거방 프로젝트로 전국에서 청도군을 찾는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미약 스타 도시로 만들었던 전유성 선생님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우리 공주를 개고 공연이 상시 열리는 대한민국 개고 문화의 발원지로 만들겠습니다. 많은 개그맨들이 상시 공연을 하여서 우리 공주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그걸 찾는 그런 개그 문화의 발원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철가방 모양을 본뜬 코미디 전용 극장에서 코미디언들이 공주에 와서 코미디를 하는 동안 우리 관광객들은 그걸 보러 우리 공주에 찾아온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두 번째는 재민천의 재탄생입니다. 조용한 재민천을 재미가 넘치는 공주의 중심천, 제2천으로 바꾸겠습니다. 원도심 상인과 청년들이 기획한 축제가 1년 내내 열리고
재민천과 원도심을 잇는 스토리 라인 벨트를 개발해서 걷기만 해도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민천에는 원도심 안에는 재민천이 속해 있습니다. 재민천을 걷는 동안 볼거리를 만들고 또 먹거리를 또 만들어 놓고 보면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걷는 저런 즐거운 그런 도시를 스토리 라인 벨트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세 번째입니다. 금강에 흐르는 이르네입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협력해서 밤이면 금강에 영상과 음향으로 은하수를 띄우겠습니다. 동산성에는 반딧불이 춤추고 음악이 흐르는 사계절 문화예술 농복합 야간 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금강 위에 홀로그램이라는 장치를 띄워서 그 관광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많은 관광객들이 그 홀로그램을 보면서 아름다운 빛으로 연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체류 혁신입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먹고 자고 노는 여행으로 바꾸겠습니다. 프로젝트 네 번째, 여인숙의 재발견입니다. 호텔도 일본의 료칸도 아닙니다. 한국적인 정이 있는 신개념 숙박 여인숙을 공주의 현실에 맞춰 기획 설계하였습니다. 마당의 평상에서 수박을 같이 먹고 겨울엔 군밤과 동치미를 나누는 공주형 로컬 숙박으로 외국인과 가족 관광객을 붙잡겠습니다. 공주에는 예전에 여인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왕도심에는 또 주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여인숙과 주택을 잘 숙박시설로 만들어서 집과 집 사이, 여인숙과 여인숙의 사이에 담을 다 헐러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수박도 먹고 군밤도 구워 먹고 동치미도 같이 먹는, 그렇게 즐겁게 관광객들끼리 여행들끼리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고만하루 공주 집 생태 체험 학습관입니다. 백제의 자연을 그대로 옮겨오겠습니다. 실내에서도 흙을 밟고 물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디지털 AI와 기후라미가 결합된 사계절 생태관을 짓겠습니다. 우리 공주 아이들과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여섯 번째, 무선주점 올림픽입니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 열광하는 국내 최대 RC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무선 자동차, 드론, 비행기를 열어서 전 세계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액티비티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아이디어가 돈이 되고 특산물이 콘텐츠가 됩니다. 기존의 행정중심이었던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시민중심의 공주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문화의 농업, 상업, 기업을 결합해서 돈을 버는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 AI 스마트 농업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평생 땅을 지켜온 어르신들도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급형 AI 장비와 스마트팜 기술을 행정이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6차 산업 팜클릭입니다. 단순히 농작물만 파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농가에 와서 체험하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만들겠습니다. 민박을 하면서 심어놓은 농산물을 채취해서 직접 밥을 해먹고 직접 유기농 채소를 따서 같이 함께 먹으면서 즐기는 팜클릭입니다. 시장이 보증하는 세일즈 시스템입니다. 농사는 여러분이 지으십시오. 파는 건 시장이 하겠습니다. 제가 공주 밤과 공주 딸기, 또 공주의 쌀을 직접 백화점에 들고 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또 홈쇼핑 MD를 직접 만나서 공주시장 임다리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임다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설득하여서 만판시키겠습니다. 넷째 핵심 전략입니다.
신산업으로 청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7번째 부부동행 일자리 프로젝트,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지원이 아닙니다. 젊은 부부가 공주에 와서 창업하고 또 신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주거와 자금, 또 육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와 아이를 낳는 도시, 청년이 농촌의 새로운 CEO가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5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미래 인재와 마케팅. 전국의 청소년이 공주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전국 청소년 쇼품 영상 공모전을 열어서 교육부와 협력해 전국 학생 대상 공모전을 열고 수상자와 학교에 장학금과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케팅 혁명입니다. 저 임다리가 공주시 제1호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OTT 드라마와 예능의 공주를 노출시키고 공주갈까를 전 국민의 유행어로 만들겠습니다. QR코드를 탑재한 공주갈까 홍보물을 전국 대도시 전철역, 주요 시설 및 중도 도시에 홍보하겠습니다. 공주갈까 SNS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결제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공주의 미래 가치를 두고 투자자들을 만나는 세일즈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특별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영입을 하는데요. 이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천군만마를 모셨습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께서 공주갈까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허락하셨습니다. 문화행전의 최고 전문가와 함께 공주를 확실하게 도약시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별이고 공주는 그 별들이 흐르는 미리네입니다. 과거의 백제에서 온 별빛을 미래의 번영으로 연결합시다. 재정자립도 12%의 하위권 도시를 전국 상위권의 강소 도시로 만드는 기적. 10만 시민이 1천만 관광객을 사로잡는 감동의 도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흘린 땀방울이 헐값에 팔리지 않는 공주. 청년들이 신나서 일하고 그 활력이 시장 골목골목 넘쳐나는 도시.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인구 증가 도시. 이것이 저와 10만 시민이 그리는 부자 도시 공주의 미래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말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도시 공주.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을 공주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믿음이 가는 도시 공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번 주말 이렇게 외치게 만듭시다. 우리 공주 갈까? 그 가슴 벅찬 변화, 10만의 빛나는 별, 공주 시민 여러분과 저 임다리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젠다를 발표할 내용이 공주의 교육, 문화, 복지, 농업, 공업, 산업,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젠다에서는 시장이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아젠다 1, 2, 3에 대한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공주시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공주시청 공무원들의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임달의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주말 우리 공주 갈까라는 말이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